자, 새로운 파일 li 만들 거고요. a 태그 만들 거고요. b 열 번째 shadow.html 그림자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데이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요거까지만 하든가 할게요. 자, shadow.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드시고, 자, shadow.html 문서 만들어서 기본 내용 세팅하고, 폰트는 저는 깔려있던 게 아까 IBM 폰트였으니까 그대로. 자,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클래스 파트로 해서 일단 3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3개 영역 안에다가는 제목을 달고, 원래 그냥 쓰면 되는데 괜히 여기다가 div로 섀도우라는 박스를 낼게요. 자, 첫 번째는 저는 상자 그림자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때 들어가는 섀도우는 2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자, 한 4개 정도 만들게요. 4개 정도 만들어서 섀도우 1, 2, 3, 4라고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섀도우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하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꾸며주는 아이들이라서 재밌게 가볍게 보시면 되어요. 내용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박스를 약간의 디자인을 좀 할 건데요. 내용에다가는 id wrap 가로 900에 높이값 오토, 마진 오토 이미 있을 테니까 패스 하고, 아래쪽 공간 좀 줄게요. 패딩 버텀은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을 이미 제가 보더 박스로 걸어놨기 때문에 반대로 박스 사이징 컨텐트 박스로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클래스 파트는 가로가 100% 걸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한 500픽셀 정도면 넉넉할 거예요.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알림으로 바꾸는 연습도 꼬박꼬박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잊어먹지 않고 쓰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파트에다가 제가 클래스 이름을 하나 추가 안 했군요. 위에다가 박스라고만 쓰겠습니다. 클래스 박스의 내부에 있는 div에 대해서는 여기 박스 섀도우 1, 2, 3, 4를 말하는 거겠죠? 가로가 한 400픽셀에 높이값 200픽셀짜리를 만들어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글씨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 라인 센터에다가 라인
헤이트 정도를 써서 200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200 픽셀로 똑같이 정의를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마진 50 픽셀의 얘를 플롯 레프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결과물을 보시면 결과는 목차가 따로 없네요. 목차 이름이 A00이군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공간이 안 나와서 아마 마진이 제대로 사이즈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니 조금만 줄여서 들어가네? 자, 제가 몇 썼길래? 자, 약간 수정해서 내용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저는 이 박스 4개를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는요. 자, 첫 번째 박스에다가 섀도우 01에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게요. 박스 섀도우라고 쓸 겁니다. 자,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요소 자체, 태그 요소 자체에다가 그림자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자, 그림자를 만드는 기법인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박스 섀도우라고 쓰고 기본은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블러, 번짐의 정도에다가 컬러를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제가 5픽셀, 5픽셀, 5픽셀 하고 색깔을 쓰면 자, 거기에 걸맞는 컬러가 모두 들어가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5픽셀, 5픽셀, 5픽셀을 기본으로 쓰는 것이지 한 가지 기능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X, Y, 블러 하고 뒤에 옵셋, 번짐의 정도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기 전에 잠깐 이걸 보여드릴게요. 0 써볼게요. 0 쓰면요. X좌표, Y좌표 이대로 들어가요. 두 번째 거를 바꿀 겁니다. 두 번째 걸로 다시 체크해서 오른쪽에 자, 여기서 제가 뒤에다가 5픽셀이라고 쓰잖아요. 조금 더 쓸게요. 10이라고 10픽셀이라고 쓰면 왼쪽 상단까지 지금 커지는 거 보이시죠? 원래 딱 크게 해서 10픽셀만큼이 더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소로 기준으로 따지자면 패딩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딩처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림자를 줄 박스가 XY 썼어요. 그럼 원래 있던 박스가 예를 들어 10에 10짜리 박스가 있다면 똑같이 얘도 10에 10짜리예요. 번짐을 주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 10, 0 하고 10을 주면 현재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10픽셀 크기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10, 10, 10, 10씩 더 늘어나서 이렇게 크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림자인 거죠. 100에 100이면 100에 100이면 바로 100, 세로 100짜리가 들어갔는데 0, 0, 0 하면은 원래요. 어떻게 돼요? 그 바로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픽셀을
번짐이 아니라 주면 0, 0, 0, 0, 0에 10 주면 같은 자리에 보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같은 자리 그 뒤로 그림자가 똑같은 색깔이 같은 크기만큼 색깔 아니고 똑같은 크기만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10 픽셀을 주고 나면 000 10픽셀이니까 커지는 거고 여기에 바로 앞에 거를 5픽셀을 주면 커진 그 크기를 기준으로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죠. 이걸 옵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아이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안 쓰면 디폴트가 0이라서 번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5픽셀만큼 번지게 처리를 하는데 가끔씩 조금 더 크게 늘어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X값, Y값, 블러, 옵셋, 컬러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점 박스 섀도우 03. 자, 섀도우 03은 뭐 하는 아이냐면 똑같이 저는 박스 섀도우를 쓸 거예요. 이때 위에서 제가 그림자 만들 때 이렇게 썼는데 옵셋 잠깐 끌게요. 없이 쓸게요. 이외에도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앞에 쓰시든 뒤에 쓰시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앞에 쓰는 편인데 여기다가 inset이라고 하는 추가 명령을 주시면 이건 바깥쪽의 그림자가 아니라 안쪽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내부. 그래서 보시면 5픽셀에 5픽셀 0 샵 자, 걸었다 칠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그림자니까 번짐 없는 커지는 게 없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5픽셀 5픽셀인데 좀 크게 했네요. 자, 박스 섀도우 한번 자, 오타 났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밑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난 이 박스 내부에 놓고 싶은데 그렇다면 앞이든 뒤든 관계없어요. 인셋 이 글자를 하나를 붙여주면 바깥에가 아니라 안으로 생겨요. 안으로 생기면서 세 번째 라인에다가 5픽셀 써주면 내부에 그림자가 이렇게 번진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림자 처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기본형 거기에 번지면 옵셋 늘은 확장형 내부로 들어가는 형 이렇게 각각 내용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만든 박스 요소에다가 그림자를 주는 기법인데 자, 여기다가 저는 박스 섀도우에 네 번째를 걸어주고요. 박스 섀도우를 쓰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0에 0에 5픽셀에다가 그림자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겉에 블러처럼 보이겠죠? 그냥 블러가 처리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터지게 처리했으니까. 여기다가 콤마
마이너스 5 픽셀, 마이너스 5 픽셀, 5 픽셀, 샵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그림자의 그림자 표현이잖아요. 컴마였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두 번째 마이너스 위로, 왼쪽과 위쪽 방향으로 뭐 하겠다? 하나가 더 생겨나겠다.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기법이 되겠죠.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 중첩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10픽셀에 10픽셀에 3픽셀에 이런 식으로 쓰면 새로운 그림자를 또 만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또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 겹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셋 안 되나요? 되죠. 0에 0에 5픽셀에 샵 안쪽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쓱 하고 인셋 안 썼네요. 써주면 내부에 그림자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너무 얇게 썼나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깥쪽도 가능하고 안쪽도 가능하고. 물론 만든 순서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는 약간씩 달라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써먹을 일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쓰는, 흔하게 쓰진 않지만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4라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감싸는 부모에서부터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이즈가 클래스 박스의 내부에 있는 클래스 스타를 가로값 3픽셀에 높이값 3픽셀 정도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 색깔을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돼요.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 생기게 되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되게 조그맣게. 이걸 가지고 박스 섀도우를 15픽셀에 15픽셀 샵 0AF 50픽셀에 80픽셀 샵 140픽셀에 300픽셀 샵 마이너스 40픽셀에 마이너스 20픽셀 샵 마이너스 200픽셀에 마이너스 400픽셀 샵. 자, 그냥 이렇게 컴마 하나 빠졌네요. 쓰는 거예요. 한 몇 개 정도? 한 2, 300개 정도. 실제로 손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위치는 그냥 랜덤으로 썼어요. 정해진 어떤 기준치를 두고 어느 위치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쭉 배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결과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때로 어떤 거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키워서 0 이렇게 해야겠죠. 0, 5픽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키워서
사용하시면 더 큰 점, 작은 점 위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기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배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샘플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포지션 픽스드 걸고요. 위치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탑,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주고 탑, 이메일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시간을 쓰겠습니다. MS가 3초란 뜻이에요. 3초 동안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 좀 그러긴 할 테니까 어터네이트 그냥 할게요. 해서 4번 정도의 개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쓴 스타가 얘란 뜻입니다. 설명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0%일 때 탑 마이너스 100픽셀 라이트 마이너스 200픽셀 100%일 때 탑 100% 라이트 100%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먼저 결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가 좀 지나갔죠? 다시 올라갔죠? 어터네이트 쓰면 저렇게 내려갔다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기 나와 있어요. codepen.io. 자, codepen.io라고 하는 사이트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코드들 중에 샘플링을 올려서 서로 찾아보고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질문하거나 궁금한 걸 올려서 테스트하거나 체크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언어들의 선택들이 좀 쉽기 때문에 가볍게 공부하기 좋습니다. 상단의 검색창에다가 제가 스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Pure CSS Parallel 써있죠? 이런 걸 들어가 보면 자, 별이라고 검색했어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어떤 거는 동일하게 쭉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건 좀 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2~3가지 정도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해 놓은 거예요. HTML 봤더니 어라 저거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HTML 코드를 좀 더 짜기 편하게 만들려고 다른 언어 형식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ID 스타, ID 스타 2, ID 스타 3, ID 타이틀 그 내부에다가 펜 요소 그 내부의 글자 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그냥 HTML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띵, 야 바꿔줘. 이렇게 이 형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건 CSS인데 사스라고 써있죠. 왜냐면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언어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쓰기는 쓰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쓰진 않는다고. 여기 보면 멀티플 박스 섀도우라서 700이라 써있는데 700개 만드세요, 200개 만드세요, 100개 만드세요 해가지고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수치예요. 랜덤하게 2000까지나 숫자를 가지고 랜덤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카운트입니다. CSS로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박스 섀도우 얘기했죠?
X, Y 색깔 기준으로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직접 손으로 짠다? 말도 안 되는 수치겠죠? 중간에 에러도 났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을 쓸 수는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응용된 아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까 봤던 사스라고 하는 아이가 CSS의 좀 더 확장판. 아까 HTML 같은 경우도 HTML의 확장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이슨은 하나도 안 썼는데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온리 상자에 그림자를 주는 기법이었는데 그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섀도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림자긴 그림자인데 이번엔 박스가 아니라 글자에다가 그림자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글씨에 그림자 주기. 자, 글씨에 그림자 주는 건요, 박스 섀도우처럼 저렇게 현란하거나 복잡한 게 없어요. 더 쉬워요. 말은 그렇지만 일단 봐야겠죠. 자, 섀도우의 이름을 텍스트 섀도우라고 써서 1 하고 여기다가는 똑같이 구글을 할게요. 글자에 그림자 주기라고 쓰고요. 둘, 셋, 네, 세 가지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트의 이름도 똑같이 는 텍스트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클래스 텍스트의 내부에 있는 div들에 대한 내용들도 써줘야겠죠. 사이즈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바꾼다면 가로값 100%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50픽셀로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마진, 버텀 살짝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컬러를 만들어주면 구분이 가능한 정도는 채워주겠죠. 높이 간격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폰트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3REM에 폰트 웨이트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림자를 가운데 정렬하면 좀 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면 좋겠죠? 텍스트 라인 센터 정도는 쓰겠습니다. 모든 픽셀 단위는 계속 REM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글씨 색깔이 너무 진한 상태니까 조금만 연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저기다 시작할 때 쓸게요. 자,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일단은 글자에 대한 그림자, 텍스트 섀도우라고 합니다. 글씨에 그림자 주기라는 기능이고요. 자, 이 아이를 사용하는 요령은요, 박스 섀도우가 쓴 것처럼 똑같아요. X좌표 들어가고
Y좌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번짐의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섀도우. X, Y. 번짐, 그림자. 그럼 결과는 그림자 완성. 간단하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X, Y 뿌옇게 되는 거 색상. 다른 기능은 없나요? 해볼까요? 텍스트 섀도우에 5픽셀 5픽셀 제로에 샵 써주면 똑같은데 번짐만 제로 하면 그대로 뒤에 생기는 거 보이고요. 여기에 아까 옵셋 기능 4개짜리였죠? 확인해 보면 없어집니다. 왜? 텍스트는 옵셋 기능이 아예 없어요. 이게 다예요. 3개가. 그럼 인설트는 있나요? 자, 뒤에서 그러면 앞에다 쓸까요? 인설트는 있나요? 색깔이 안 바뀌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죠? 동작하지도 않습니다. 즉, 텍스트 섀도우는 이게 답니다. 끝입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로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두 개의 컬러를 사용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글씨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기도 하죠.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결과물은 분명히 2개 썼지만 글자가 안 보이니까 글자를 가려지게 된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고 오퍼시티 써버리시면 그림자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RGBA를 통해서 255, 1 아니면 0.5 이렇게 반투명인 상태에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런 기법. 텍스트 3번은 잠깐 건너뛰고요. 이따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 쪽에 있는 클래스 파트. 자, 요거는 이미지 그림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도 이미지로. 자, 그래서 저는 이미지 섀도우 너무 이름 길다. img 섀도우 이름을 쓰겠습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의 다른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 img 안에 이미지구나.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div의 사이즈는 가로값, 자, 300에 높이값 300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뭐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걸 이용한다면 동그랗게 만들어 주겠죠. 이건 그냥 동그랗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지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뭐 그림자 지우면 동그랗게는 나오겠죠. 그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구분 짓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옆으로 나란히 플롯 레프트에다가 사이사이에 공간을 좀 띄워주기 위해 마진 50픽셀 정도로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모두 잘 동그랗게 배치가 되겠죠. 자,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잠깐만 줄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img 태그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든 사실 관계는 없는데, 자, arrow라는 i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으니까 이 데이터로 불러오도록 하고요. 반복하지 않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80% 정도,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가운데 배치하는 것 정도까지는 쓰겠습니다. 똑같은 거 쓰면 되니까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현재 내용은 이렇게 제가 채워놨어요. SVG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간에 이미지를 PNG 파일에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보고 JPG도 바꿔보고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img 섀도우 01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자 그대로 써볼 거예요. 위쪽에 있는 텍스트는 제가 히든으로 숨겨 놓겠습니다. 자, 밑에 것만 진행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섀도우 하고요. 5픽셀, 5픽셀, 5픽셀 하고 색깔을 넣어주시면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보더 레디우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동그라미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가 없다면 사각형 그대로 그림자가 생기죠. 자, 근데 요건 제가 비교 겸 해드리기 위해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두 번째에다가는 자, 똑같은 그림자긴 한데 아까 전에 보셨던 텍스트 섀도우 5픽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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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줍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그럼 변화는 단 1도 없습니다. 왜? 글자가 없잖아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대신에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러에서도 이 필터가 있고요. 다른 브라우저도 필터가 있는데 둘의 해석이 좀 달라요. 익스플로러 쪽에서 쓰는 필터는 저기 위에 있는 뭐 박스 섀도우나 무슨 섀도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으로 쓰는 기능이고요.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필터는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한 기능들이에요. 약간의 해석이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이 좀 다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중에 지금 할 거는 드롭 써있죠, 저기 섀도우라고 쓸 겁니다. 드롭 섀도우는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내부에 쓰는 기법은 똑같아요. 5픽셀, 5픽셀,
5픽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물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자. 그랬더니 어때요? 똑같죠? 색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자, 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그림자가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필터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효과를 걸어준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 왜 둘의 차이가 있느냐? 백그라운드 컬러를 슬쩍 한번 지워볼까요? 저기 위에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 보이세요? 박스 섀도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 사이즈 그대로 그림자 주는 기법이고요. 필터의 드롭 섀도우는 박스에 색깔이 없다면 누구 기준? 들어있는 이미지 그 자체를 기준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기법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차이점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에다가 박스 섀도우를 주면 그냥 사각형 또는 동그라미 형태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색깔을 투명하게 주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투명한 영역에다가 처리해서 그림자를 만들려면 필터 기법에 드롭 섀도우를 사용하시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SVG라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 다른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에 들어있는 다른 것 JPG. JPG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배경이 투명하거든. 투명하지 않거든. 하지만 자, 왼쪽에 보시면 어때요? 동그라미 안에 이미지를 담았으니까 동그라미 영역에 들어가 있고 불러온 이미지 자체 배경이 투명한 건 없으니까 그대로 주변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 주변에다가 그림자를 채워주는 건 있죠. 투명한 게 없으니까 이게 한계예요. 없어요. 그럼 PNG는 어떻게 되느냐? PNG 파일 이미지 자체는 작은 거니까 깨질 수는 있겠죠. 이미지는 깨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투명한 영역은 있으니까 그대로 배경에 그림자가 처리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형 브라우저 어디까지 호환이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집어넣고 확인해보면 아예 최신 브라우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11 버전에서는 동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박스 섀도우는 먹죠. 버전을 낮춰서 확인을 해보시면 9 버전에서는 동작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써먹을 수 있더라. 하지만 8은 안 먹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할 게 아니니까. 뭐 공무원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8, 7, 6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고 계십시오. 자, 사실 이게 다예요. 필터의 드롭 섀도우에 쓰는 이 기법이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인설트 들어가나요? 넣어보면 알겠죠. 해서 확인해보면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가죠. 이런 건 없단 얘기예요. 그냥 위치 잡아주고 그림자 넣어주는 이 하나가 끝입니다. 물론 당연히 멀티가 되지 않을까. 10, 마이너스 5픽셀, 마이너스 5픽셀 그대로 할까요? 샵 색깔. 자, 넣었을 때 제대로 반응을 할 것인가 또 확인해 봐야겠죠. 결과는 안 먹네요. 그죠? 안 먹어요. 즉, 몇 개 쓸 수 있다? 하나. 아니, 뭐, 여기 안 썼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볼까요? 내나 하나. 드롭 섀도우는
멀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값은 동작은 하겠죠. 이 정도가 끝이고요. 자, 저는 img 섀도우 3번에다가 필터는 그럼 드롭 섀도우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뭘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능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블러. 블러가 뭐예요? 흐리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10픽셀 결과 짜잔 1픽셀 0이면 선명하게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디폴트 0이니까 약간 깨져 보이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미지보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키워놨으니까. 자, 이렇게 많이 안 썼군요.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써볼까요? 컴마를 할게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뭘까요? 색깔. 그쵸. 그러면 얘를 주면 넣을 것인가?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1, 컴마가 아닐까요? 그럼 따로 한번 써볼까요? 자, 카피를 해서 네 번째 거에다가 그레이스케일이라 쓰고요. 1.4 써봅니다. 회색 먹었나요? 들어갔죠? 1 써봅니다. 100%란 얘기예요. 0.5 써봅니다. 괜히 30%로 바꿔봅니다. 색깔 다른 거 보이죠? 그럼 아까는 왜 안 먹었느냐? 둘은 컴마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로 구분하는 겁니다.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퍼센테이지 또는 1을 100%로 수치를 주면 먹습니다.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본다면 03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처음에는 블러였다가 필터에 블러를 제로로 바꿔주고 그레이스케일을 제로로 바꿔라 라고 하면 변환이 되겠죠.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하려면요 트랜지션 올 200ms 리니어 라고 쓰면 애니메이션으로 먹습니다. 은근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겠죠. 자, 옛날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포토샵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그 포토샵 번진 파일을 색깔을 바꿔치기 한다던가 이미지를 바꿔치기 한다던가 처리를 했었어요. 점점 뿌옇게 사라지거나 아니 뿌옇게 아니라 투명도로 사라지는 건 가능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코딩으로도 얼마든지 기법이 가능하더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Hue Rotate. Hue Rotate가 뭘까요? 기본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이런 거 설명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R, Y, G,
B, P. 색상환. 현재에는 컬러는 약간 아래쪽에 한 이쯤 들어있겠죠. 정확하게 파란색은 아니지만 저는 있을 거예요. 난 여기서 반대쪽에 있는 색깔 정도로 쓰고 싶어. 그럼 각도 어떻게 돼요?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회전시켜 라는 뜻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180 각도로 쓸까요? 안 쓸까요? DEG 써볼까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쓱. 됐죠. 맞아요. 갑자기 뭐가 움직이길래. 각도를 돌리면 색깔이 변하게. 라이트니스 밝게 빼게. 뭐 이런 식으로 색 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기특에 쓸 수 있는 기법을 우리는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직 뭐 필터 자체를 써먹기에는 이제 구형 버전들은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뭐 변수나 칼크나 이런 것들 제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겸사겸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기술이 있다면 뭐 말씀하시면 찾아드릴 거고요. 불박해야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터 쓰는 기법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css tricks.com 으로 가시면 트랙스에서 아까 보셨던 CSS 필터 검색하시면 필터에 관련된 다양한 효과들과 기능들 쓰는 방법과 설명들이 있습니다. 쭈루룩 여러 개 있죠? 블러, 그레이스케일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런 효과들 조절하는 게 지금은 단순하게 어디서 포토샵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코딩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기법이라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해서 심지어 이걸 CSS로 컨트롤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시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써먹기에는 되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포지션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CSS 트랙에서 검색을 할게요. 텍스트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글자에다가 이미지를 쓰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 자, 여기 섀도우 이미지 언더 텍스트라고 써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 자리에 뭐가 됐어요? 이미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런 기법 한번 보자고요. 자, 글자 자리에 이미지를 넣는, 쉽게 말하면 그냥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기법처럼 된다. 내용 보시면 자, H1에 글자가 있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클립. 백그라운드 클립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인데 뭐죠? 클립 자체가 뭐였어요? 어, 맞아요. 영역 지정하는 거였죠. 자, 그것을 글자, 텍스트에 대한 내용만큼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글자가 텍스트, 필, 컬러 글자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내용은 투명 처리해 주세요. 요게 기본이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던 아이가 반대로 뒤집히게 만드는 효과로 처리한다는 거죠.
해보자 한번. 자, 텍스트 섀도우 03 자리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03에 들어가는 자리의 내용은 히든 살려야겠네요. 위쪽에 들어갈 이미지 요겁니다. 자, 그러면 03 자리가 텍스트가 있네요. 그리고 이미지가 없으니 img 요소에 백그라운드 찾아가서 원하는 이미지 하나를 쓱 집어넣어 줍니다. 저는 반복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이즈 필요하다면 커버는 씌울 수 있겠죠. 포지션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쓰자고요. 자,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X와 Y축 두 군데 가로가 세로죠. X, Y 좌표를 둘 다 인식한다라는 생각에 둘 다 쓰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법들 아까 보신 것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미지나 내용 썼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백그라운드 클립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클립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텍스트만큼 쓰고 싶어요 라고 써줍니다. 그럼 결과는 아무런 처리가 없습니다. 그냥 only 글자를 처리하고 싶은데 왜 안되지? 두 번째 봤더니 텍스트 fill 컬러 글자를 채워주는 컬러는 텍스트 fill 컬러를 어떻게 해라? transparent 투명하게 처리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제대로 지원을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 보시면 마찬가지 안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위에 글자를 흰색으로 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는 글자를 흰색으로 채워서 이 흰색을 투명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안되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그라운드 클립과 텍스트 필 컬러 이 두 개는 아직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텍스트 필 컬러는 아직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즉 크롬만 믿고 썼다가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 위에 건 그렇다 치고 밑에 거는 블랙으로 뜨니까 저는 웹킷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라 투명하게 바뀌어서 안 보입니다. 글자만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 백그라운드 클립을 어디까지 글자만큼 처리해 주세요 라고 썼더니 글자에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폰트 사이즈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 키워주면 더 크게 들어가게. 더 크게 안 들어가는군요. 아마 위에 있는 선택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가는 걸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잘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이 아이는 웹킷만 지금 처리해라 라고 해놨으니까 익스플로러 쪽에서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파이어폭스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오페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이어폭스에서 먼저 점검을 해보고 오페라도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파이어폭스가 요즘 기반이 바뀌었나봐요. 에모지를 안 썼는데도 동작을 하네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페라도 동작을 하죠. 즉 웹kit이라서 처리를 해놓긴 했지만 원칙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만들어서 모질라 MS 오페라 없는 거 순으로 만들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페라도 엔진을 바꾸고 있고
크롬과 동일한 걸로. 그 다음에 모질라도 지금 흐름을 봤더니 슬쩍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MS는 이제 바꿨죠. 크로미움 엣지가 크롬 기반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MS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의 이렇게 양강체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킷을 이제 완전하게 지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표준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없어져도 되고 밑에 걸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두 개를 같이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